이런 교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은 이제 부산의 관광 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부산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건데요. 먼저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 생태 도시라고 부산은 외국인들이 느끼기에 어떤 점이 가장 강점일 것 같습니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이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부산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음, 바로 자연과 도시의 조화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요, 어, 도시밖에 없기 때문에 해안가 땅도 넓기도 하고 자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센트럴 파크를 만듭니다. 중앙 공원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그 주변으로 집들을 만들죠. 자기 자연 사람은요 인간은 자연과 동떨어져서는요 그렇게 롱런할 수는 없어요. 자연은 다양성을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런 조그만 차를 타고 나가면 자연이 있는 이런 자연 생태 도시에 대한 강점으로 부산에 항상 가장 인상 깊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광지라기보다 우리가 자기가 숙소에서 머물고 있다가 뭐 한 30분 정도 걸어 나가거나 차를 타면 5분 안에 항상 그런 바닷가도 있고 산도 있고 또 이제 서부 상권은 낙동강 주변에 생태 자연 환경도 있고 중부 상권은 공원 자원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관광지랑 흔히 말하는 자연 환경 관광지랑 도시가 붙어 있어서 굉장히 특이하다. 이런 것들이 강점으로 들 수가 있죠. 그리고 액티비티한 해양 레저 도시로서 요즘엔 서핑이라든지 해양 레저 쪽도 계속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개발이 되고 있죠. 또한 라이프 스타일 관광 도시라고 우리가 가진 자원 중에 생활형 인문 자원, 관광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물관, 그리고 백화점, 재래시장, 전시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부산에는 약 54개 정도의 인문 관광 자연 그런 자원들이 널려 있죠. 사찰, 우리 피난민들 많잖아요. 피난민들 그리고 기차의 역사, 백화점과 재래시장, 문화시설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포진되어 있다, 골고루. 그리고 젊음이 넘치는 축제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양 관광권을 중심으로 우리는 다서의 국제적 축제나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고 그 예로 부산 불꽃 축제나 부산 국제영화제 등이 해외 관광객들 그리고 현재 부산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하여금 아니면 거주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매력 있는 컨텐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시대를 아우르는 문화유산 도시라고 해서 국가 지정 문화재나 문화재 자료 등이 무려 478개가 부산이 보유하고 있고 전국에서는 가장 많은 이런 문화유산 도시로서의 어떤 국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아직 그게 많이 드러나진 않았죠. 바다에 가려서. 그런 것들도 잘 브랜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관광 인프라가 풍부한 도시로서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관광 시설이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다수를 보유하고 있어요. 관광지는 5개, 관광 단지 1개, 관광 특구 2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관광지는 태종대, 황령사, 해운대, 기장 도해촌 그리고 용원 시사이드가 있고요. 관광 단지는 아직 만들고 있죠. 오시리아 관광 단지가 있죠. 그리고 관광 특구로는 해운대하고 용두산이나 자갈치 부분이 관광 특구로서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 인프라가 풍부한 관광 도시로서의 장점이 있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웠던 거는 관광 경쟁력에 있어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 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종합 지수가
상위 30% 평균값을 하회하고 있고요. 거기서 가장 낮았던 건 뭐냐면 관광 정책 8위,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관광 자원 집적도가 9위로 관광 자원이 모두 분산돼서 서로 엮는 걸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관광 수요 촉진 3위. 이 말은 뭐냐면 관광 수요를 당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고 싶게끔 만드는 마케팅 활동이나 브랜딩 역할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로 종합지수 6위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포용적 성장이 2위입니다. 이 뭐 어떤 말이냐면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관광객들로 하여금 왔을 때 그냥 다 이것저것 받아들여가면서 문화를 받아들여가면서 접목을 시켜가면서 성장하는 건 2위란 뜻이고요. 그리고 관광 성과에 있어서도 이렇게 다른 정책이나 관광 집적도나 관광 수요가 7, 8위, 9위 하위를 달리면서도 관광 성과는 3위입니다. 1위는 어딜까요, 여러분? 당연히 1위는 어딜까요? 서울이겠죠? 그 다음에 뭐 2위는 제주, 3위는 공동 3위로 강원도가 이번에 3위를 함께 했습니다. 조금 이제 강원도가 우리보다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관광 시설이라든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를 가고 있습니다. 그 강원도를 가는 거는 주로 생태, 특히 우리 언컨택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강원도가 많이 부각이 된 게 있죠. 강원도랑 제주가 자연 환경 때문에 뭐 차박이라든지 아니면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오름, 해안가 투어, 올레길 이런 걷기와 관련된 그런 생태 투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역전 현상을 나타내게 됐고 부산은 관광성과 2위에서 3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지수는 6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를 또 관가를 해야 될 것이 그러면 과연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으면서 어떻게 보나 아니면 어떤 몇 명이 왔고 그 중에 점유율은 어떠한가 그리고 관광객은 늘고 있을까 줄고 있을까 그리고 관광객들이 외래 관광객들이 필요한 건 뭔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브랜딩을 할까에 대한 흔히 말하는 분석 자료들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브랜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래 관광객 추이를 보는 거예요. 부산을 찾는 외래 관광객은요, 2019년 기준으로 아직 발표 안 난 거예요. 268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확 줄었었거든요. 2017년에 확 줄었는데 그건 바로 중국의 사드 때문에 확 대폭 감소를 했었고요. 2016년에는 290명까지 올라갔었습니다. 296만까지 올라갔는데 2017년에 60만 명이 빠졌어요. 흔히 말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2018년 때 240만, 2019년 때 260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지만 추세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그리고 우리 부산이 전체 외래관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보게 되면 전체의 15.4%입니다. 15.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부산에 들어오는 외국인 퍼센테이지가 15.4%밖에 정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점유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점유율 또한 서서히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외래 관광객의 국적별 구성을 한번 보게 되면요.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올 것 같은가요, 우리나라에? 아직 가장 많이 오는 것은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겠죠. 중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고, 하지만 이런 중국인 관광객들이 조금씩 줄고 있기도 하고요. 일본인 관광객도 줄고 있지만, 미미하지만 대만이나 홍콩, 태국, 베트남, 이 아세안 국가들이 계속 우리나라를 찾는 비중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 우리 한류 중심에 있던 어떤 그런 컨텐츠나 그리고 의료 관광, 기타 그들이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한국에 있던 어떤 문화 체험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우리 외래 관광객의 국적별 구성에서 한번 보게 되면요. 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외래 관광객이 오는 성장률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 상승폭이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도, 우리 부산도 사실 조금씩 성장하고 있긴 해요. 조금씩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전체가 성장하는 비율에 비해서는 낮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시도의 외래 관광객들이 성장하는 것보다 우리가 성장률이 다소 더디고,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좀 장점은, 뭐 장점이라기보다 기회는 어쨌든 뭐 K컬처, K팝 이런 드라마 촬영지로 인한 뭐 이미지 상승이나 직항편이 사실은 많이 개설이 됐어요. 일본이나 아니, 대만이나 홍콩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 직항편 개설을 하겠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많이 들어오는 것도 어쨌든 있죠. 그리고 외래 관광객들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동하나를 보게 되면 아까도 설명을 했듯이 약 50% 이상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요. 그리고 외국 관광객의 입국 경로는 김해국제공항이 50%, 부산항을 통해서 32%, KTX 등 타지 경유에서는 16.8%. 이 16.8%가 조금 뭐냐면 아쉬운 게 이 중에서도 뭐죠? 유럽이나 미국, 미주 쪽 남미 뭐 이쪽에서 오는 비중은 거의 한 2, 3%도 안 됩니다. KTX를 타고 오는 쪽은 서울을 먼저 아시아인들이 서울을 들어왔다가 KTX를 타고 부산으로 왔다가 부산에서 아웃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비행기 타고 나가는 경우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조금 국제공항에 대한 개설 증선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래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로는 제일 많이 가는 곳이 2020년대는 2019년 조사했을 때 2020년 자료에서는 감천 문화마을이 됐고 1위가 2위가 자갈치 시장, 3위가 비프 광장, 그리고 해운대 해수욕장, 국제시장 이런 서면 일원이나 광안리 해수욕장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감천 문화마을이 상대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BTS가 그때 당시에 방문을 해서 그 팬들이 와서 이렇게 지금 그래프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프에 대한 동향 변화를 크게 상승시키고 또 변화를 시켰습니다. 굉장한 힘이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어, 넘기겠습니다. 또 외래 관광객의 체류 기간은요, 서울 및 경기에 비해서 매우 짧게 나타납니다. 이는 주고객인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 우리 부산에는 특히 장기적인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부산이 체류를 오래 하면 할수록 되게 소비력도 당연히 커지잖아요. 하지만 부산은 항상 그냥 들렀다 가는 도시 정도로 생각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관광객의 입지 정도는 주 타겟층이 아니라 유럽에 가다 보면 지금 유럽 뭐 한 달 살기, 뭐 3주 살기, 아니면 뭐 20일 살기, 아니면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말들이 나오긴 하는데 부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부산은 한 2박 3일, 많으면 2박 3일 아니면 1박 2일만 여행해도 다 볼 수 있어라는 그런 단기 체류지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이 돼야 된다. 그 체류 일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에 의해서 부산을 국제관광 거점 도시로 두고 다른 도시와 연계해서 부산을 체류지로 두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체류 기간을 상쇄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음, 그리고 외국인 관광 형태에서 불만인 점은 부산의 액티비티 활동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해외 유명 플랫폼인 클룩이나 겟유얼 가이드에서 보면 주로 체험 상품 위주로 많이 팔거든요. 그쪽에서는 OTA 쪽인데 국내 경쟁 관광 목적지들 간의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부산은 훌륭한 인프라와 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최근의 트렌드인 FIT 대상 체험 상품이 아직 열악한 상태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의 가지고 있는 요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뭐 전통 체험이나 이런 것 또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템플스테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의 브랜딩이나 마케팅을 못하고 있다. 일관된 컨셉이 없고 산발적으로 이런 체험 액티비티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다. 어, 그리고 부산이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는 부산은 바다, 산, 도시가 함께 있는 풍경, 굉장히 그런 도시가 자연과 어우러진 풍경 그 자체에 굉장히 매력 요소가 있고 아쉬운 점은 장소와 명소의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외국어 표기 안내문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음식 부분에서는 어필할 수 있는 게 돼지국밥 먹었을 때 좀 충격적이래요. 하지만 생각이 많이 난다. 그리고 회, 해산물, 어묵, 떡볶이, 치킨 이런 것들이 생각이 많이 난답니다. 그리고 주요 매력 요소는 돼지국밥을 모든 세대에서 가장 먼저 떠올린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좀 약한 포인트는 뭐냐면 할랄, 채식 등 제한적 식사 원칙이 있는 외국인을 위한 식당은 찾기가 힘들다. 아랍권이나 아니면 이슬람권에 있는 어떤 그런 관광객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소비층이 높거든요. 그런 곳에서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찾기가 힘들다. 그리고 축제 부분에서는 광안리 불꽃축제, 국제영화제, 모래축제, 벚꽃축제, 자갈치축제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약한 점은 불꽃축제나 국제영화제 외에는 규모도 작고 인지도는 낮은 편인 축제들이 대부분이라서 이것들을 집약할 수 있는 대형 어떤 축제들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체험 먹거리 쇼핑과 접목시켜서 축제 규모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외국인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부산이 주요 추진하려고 하는 국제관광도시에서 사업에 대한 투표를 했거든요. 먼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세븐브릿지 랜드마크라고 해서 이것도 사업 설명을 할 거고요. 축제 영화 도시 그리고 골목길 관광 자원화 이것들이 1, 2, 3위로 다 차지를 했습니다. 생태공원 을숙도 생태관광은 4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좀 호감도가 낮았고요. 이것들을 위해서 음,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 부산이 가진 장점도 물론 많지만 국내 타도시 대비한 약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으로의 접근성이 불편하다. 그리고 도로 환경이 좋지 않아 자가용 운전이 불편하다. 아까 얘기는 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버나 자동차 렌트 등으로 여행을 하는 대세로 다 바뀌게 될 텐데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고 산도 많아서 자전거가 타기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요즘에 하는 투어 중에는 걸어서 하는 투어나 자전거나 모빌리티를 타고 하는 게 유행인데 트렌드인데 그런 것들이 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전통문화 체험이나 이벤트가 미흡하다. 서울에 비해서는 한복이나 전통문화 체험 등 외국인에게 흥미로운 콘텐츠가 작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복 체험이나 아니면 근현대사 체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치하게 보이지만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 근데 그런 전통문화 체험이나 이벤트가 미흡하다. 그리고 또한 강한 억양이나 사투리, 외국인들로 하여금 억양이 세고 빨라서 알아듣기 어려웠고 화가 많이 난 줄 알았대. 특히 국내나 해외도 마찬가지고 이런 표정이나 액센트에 있어서의 좀 가오잡힌 목소리가 굉장히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 대상으로 물어보니까 세계적 관광 명소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 관광 도시로서의 부산의 위상은 낮은 편이고요. 하지만 이제 낮은 편 중에 가장 이유는 뭐냐면 훌륭한 자원 인프라는 다 갖추고 있다고 해요. 우리 부산이 교통 빼고는 관광 인프라 이 모든 것에 대한 재미도 있고 스토리도 많고 하지만 외국인을 위한 안내판이나 안내문이나 그런 영어 관련한 안내 정보가 적다. 또한 음, 인지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서울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굉장히 부산을 모르고 이런 훌륭한 곳을 모르고 지나치는 게 많다. 흔히 말하는 브랜딩을 통한 홍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이라는 도시 인지도를 유튜브,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대 강화하는 것이 조금 필요하다. 특히 방문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서 외국어 서비스나 안내자료 보강도 시급히 개선해야 되고요. 그리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부분은 인천공항과 KTX 버스 이동 연계 상품을 개발해서 편의성 도모를 위한 상품 패키지 발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음, 외래 관광객들의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에 외국인들이 와서 얼마나 만족을 할까라고 봤거든요. 타시도 대비한 게 나와 있어요.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낮았던 도시는 어디냐면요. 제주도입니다.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요. 부산은 2018년 때는 엄청 많이 떨어졌다. 갈수록 많이 떨어졌다가 작년부터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재방문 의향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외래 관광객들한테 다른 친구들한테 추천 의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조금 올라갔지만 그냥 뭐 만족하는 정도지만 재방문 다시 오고 싶냐 그리고 친구한테 추천해주고 싶냐는 질문에는 그다지 그렇게 추천을 안 해주고 싶은 거죠. 특히 제주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강원도는 가면 갈수록 만족도가 다 올라갑니다. 만족도도 올라가고 있고 재방문 의향도 올라가고 있고 타인 추천 의향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강원은 개발을 많이 안 하거든요. 관광 개발을 많이 안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지수들이 높게 올라가는 거는 어쩌면 우리가 개발과 보존의 형태에서 너무 개발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자연 그대로를 두고 우리가 거기에 컨텐츠나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브랜딩이나 기타 관광 성장을 좀 견인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좀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외래 관광객 대상으로 부산 관광 이미지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렇게 보니까 관광 목적지로 연상되는 순위에서는 한국 여행지의 여러분 생각하기에 1위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서울이 가장 관광 목적지로 연상되는 1순위는 서울이겠죠. 그러면 2순위가 어디냐면 바로 부산입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봤어요. 그러면 서울, 부산, 제주에 단 한 곳만 가겠다고 하면 너 어디로 갈래? 물었을 때는 1위가 서울입니다. 2위가 제주예요. 희한한 게 연상은 부산이 떠오르지만 실제로 가고 싶은 곳은 제주나 서울인 거죠. 그게 이렇게 보다 보면 부산이 굉장히 브랜딩이나 마케팅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브랜딩이나 마케팅이 굉장히 도시 마케팅이 시급한 거죠. 또 부산 관광객 대상 부산 관광지 이미지를 분석해 보니까 주로 한국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여성층에게 대한 지지율이 낮다는 겁니다. 부산은 남성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도시고요. 흔히 말하는 남성들이 자주 찾는 도시인 거예요. 요즘의 트렌드는 해외에 있는 UNWTO에서 발표한 여행의 트렌드는 관광의 트렌드는 여성이 주도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여성들이 관광을 오기에 굉장히 불안하고
또 메리트가 없고 매력이 없고 감성이 없는 도시로 그냥 이 통계 결과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여성 관광객 대상으로 브랜딩이나 타겟팅을 해야 되지만 부산은 아직도 남성 중심적인 어떤 선호도가 넘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성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약점은 뭐냐면 랜드마크 등 부산을 대표할 만한 상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징을 바탕으로 브랜딩이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쉬운 것들이 있지만 우리 부산에는 랜드마크라 불릴 수 있는 상징물의 부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은 랜드마크가 부족한 여러 가지 인식을 가지고 새로운 브랜드판을 짤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광 목적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전체 예산의 사실은 막중한 비용을 광고 매체 제작이나 아니면 해외 홍보 마케팅에 쏟을 필요가 있다.